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폭탄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집을 상속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세금이 그야말로 난리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형제들끼리 n분의 1을 하잖아요. n분의 1을. 예. 시골의 집 한 채를 가지고 형제들이 나눠 가졌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형제들 모두가 2주택으로 적용이 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종합부동산세는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더블 차이가 납니다. 더블 차이가. 예. 지금 많게는 종합부동산세가 6%까지 내야 되잖아요. 6%까지. 예.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죠. 1.2%에서 적게는 많게는 6%까지 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또 땜질합니다. 땜질. 꼼수 또 씁니다. 1주택자에게는 억울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이거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도대체 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때그때 땜질을 해요. 그것도 말입니다. 더 웃기는 땜질은 제외하는 기간을 2 내지 3년만 주겠다 이거예요. 2 내지 3년만. 수도권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3년 안에 이게 3년간 제외시켜 주겠다. 그러면 2년 안에 팔고 3년 안에 팔으란 뜻이에요. 아니면 종부세를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토 나올 뿐 봤어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2년 내지 3년 안에 팔아라 급박하는 것도 사실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게 양아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야, 2년 안에 팔면 내가 종부세 면제해 줄게. 3년 안에 팔면 내가 종부세 면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또 면제도 아니에요. 면제도. 1주택자 종부세를 내라는 거예요. 1주택자 종부세.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종부세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형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이거는요. 엄연히 아니 어떤 거는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어떤 거는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거래를 국민들하고 한다는 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제한한다는 거 시장경제도 무너뜨리잖아요. 시장경제도 무너뜨리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완전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는 주죠. 세금을 보시기에 뭐 상속주택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10억이에요. 공시가가 10억. 10억을 보유한 1주택자가 공시가 6억 원에 대한 상속을 받으면 1,833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개정하면 849만 원. 이게 반토막이 적게 줄어요. 또 한 분은요. 공시가가 6억인 주택 지분 30%를 갖고 지분 30%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도 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분 30%도. 그러면 825만 원의 어떤 종합부동산세가 341만 원으로 떨어지긴 해요.
근데 꼼수도 이런 꼼수는 없죠. 이렇게 낮춰준다고 이야기하면서 2, 3년 안에 팔아라고요? 2, 3년 안에 팔으라는 건 결국은 주택 수를 그만큼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강제 처분하라. 2, 3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세금 폭탄 때리겠다. 협박이에요, 협박. 예. 이게 저는 헌법 위반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웃겨요. 이게 1주택자에 대한 거 세금 폭탄이라서 너무 많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 낮춰준다고 또 난리를 쳤죠. 최소한 1, 2년 유예해준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속주택까지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움직인 겁니다. 나라가. 야,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에요. 그죠?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니까. 말하는 대로. 예, 노동이사제 한다면 노동이사제 다 움직여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하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권 분립이 기본이잖아요.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모두가 나서서 지금 정책을 납품하면서 대선 운동합니다. 대선. 대선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점점 갈 수 있다는 게 더 부끄럽다예요. 부끄럽다. 예, 저는 586 운동권들 솔직히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운동은 학생운동 열심히 했잖아. 뭐 저도 586이니까 586들 운동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더 지독하게 했던 사람들 그래 너네들 고생했으니까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요.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가 아니에요. 민주화가 아니에요. 민주를 가장한 독재? 의회 독재?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예, 뻔뻔하기까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으면 물러나야죠.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요.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아직도 앉아 있어요. 아직도. 이게 상권 분립입니까? 야,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불어민주당 하나. 이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입법 독재도 문제지만 의회 독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먹고 있다고요. 민주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